독서축구 분데스리가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또 분데스리가에 관련된 소식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김현민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다룰 소식은 그 빅매치드에서 펼쳐진 오심 얘기입니다. 네, 오심 퍼레이드 얘기죠. 네, 뭐 퍼레이드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어쨌건 중요 순간마다 터진 오심에 관련 얘기인데요. 네. 일단 그 지난 일주일 전, 지금으로부터는 일주일 전이죠. 네. 예, 주중 포칼 준결승전 브레멘과 바이에른 뮌헨의 예, 그 경기에서 큰 오심이 하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또 김현민 기자가 개인적으로 브레멘 팬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또 대한민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약간 감정을 좀 실어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은 브레멘이 그러니까 먼저 2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TV 끝나요? 솔직히 껐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뒤늦게 다시 봤는데 네. 예, 어쨌건 그랬는데 이제 브레멘이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2대2 동점까지 만들었죠. 네. 예.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78분경에 코망이 드리블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게브레 셀라시에가 브레멘의 오른쪽 측면수인 게브레 셀라시에가 쫓아가는데 이제 코망이 쓰러지면서 이게 VAR로 갔고 네. 그 결과 그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거든요. 네네. 그 장면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셀라시에가 이렇게 코망의 뒤를 쫓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코망이 넘어졌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은 페널티킥을 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독일 축구협회에서 직접 밝힌 건데요. 네. 이것은 오심이다. 아. 예, 그러니까 저 상황 자체가 오심이었다. 예, 그러니까 컨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네. 매우 가벼웠다. 이거는 페널티킥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당연히 브레멘 선수들은 분노를 했죠. 네. 예, 특히 이제 막스 크루제 같은 경우는 그 보아탱하고 직접적으로 언쟁을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이게 바로 그 장면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바치 감독이 이제 크루제를 말리는 장면이거든요. 네. 크루제가 브레멘의 주장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크루제가 또 이제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이건 너무 웃긴 일이다. 이런 판정이 나온다는 건 너무 웃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반면에 이제 뮬러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는 처음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명백한 페널티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독일 축구협회에서 오심이라고 직접 공식 발표를 공식 했죠? 발표를 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심판은 지버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은 부심이거든요. 네. 부심이었는데 어쨌건 이 경기 심판을 맡고 뒤세도르프하고 브레멘의 주말 경기에 주심으로 원래 배정이 됐었어요. 아, 그 브레멘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부심이 디셀도르프와 브레멘의 경기에 주심으로 예.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 왜냐면 당장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배정 자체를 바꿨거든요. 심판 배정 자체를.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한 이게 기사인 거고요. 네. 제가 독일 축구협회에서 오심이라는 걸 직접 밝혔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밀러가 SNS에다가 이제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 뭐 영상도 이제 띄우겠는데요. 밀러가 이 장면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킥이라고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 뭐 결국 말 바꾼 거 아닙니까? 어쨌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밀러가 예전에 그 뒤세도르프하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네. 4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것도 약간 오심성으로 뒤세도르프가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루케바키오가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밀러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수 입장에서 나라면은 저런 거 안 넣는다. 아하. 그냥 밖으로 쳐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언급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때 너무 경솔했다. 그 발언 자체가 경솔했단 말이죠. 난 그러니까 뭐 마인드 게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어쨌든 네. 그때 발언이 그냥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냐면은 네. 그 밀러의 얘기 들으면은 바이에른 뮌헨도 그거를 바깥으로 쳐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예, 반면에 코페트 감독은 이번 판정과 관련된 코멘트로 상당히 그가 독일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안 그래도 거죠? 이 코페트 감독이 올해 그 독일 감독상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정도 능력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경기 끝나고 나서 심판한테 가가지고
수고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판정이 그게 오심이었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그 선수들은 되게 분노해가지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네네. 크루제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그가 코페트에 대한 명성 같은 거는 독일 내에선 더 올라가는 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이 감독의 발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 이미지도 잡고 예. 그리고 이 약간 되게 깨끗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이게- 오심도 이제 경기의 예. 일부라는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게 페어플레이 포어빌드가 그러니까 롤모델이라는 의미거든요. 아, 네네. 페어플레이의 롤모델 코페트. 그 페어플레이 앞에는 뭔가요? 저거는 뭐 그냥 타입, 좋은 타입. 굿타입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 코펠트 감독의 이미지 자체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약간 좀 상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단순히 이제 포카에서만 오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독일 최대 더비, 레비어 더비에서도 네. 오심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도르트문트가 선제골로 앞서 나갔었죠. 그러니까 네. 산초의 패스에 이은 개체의 골로 먼저 앞서 나갔는데 곧바로 1분 뒤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VAR 선언 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경기가 중단이 됐거든요. 네, 네. 경기가 중단이 됐고 그 VAR 결과 이게 바이글의 핸드볼 반칙이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골 장면 이전에 바이글의 핸드볼이 있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골은 들어갔고 그 다음 바로 공격 장면에서 이후 상황에서. 예, 이후 네. 상황에서 이제 그 칼리지우리의 크로스를 엠볼로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엠볼로랑 거의 붙어 있었어요, 바이글이. 네네. 거기서 이제 손에 맞았다. 그래서 핸드볼 반칙이 불려졌는데 그 핸드볼도 역시나 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엠볼로하고 붙어 있었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핸드볼을 볼 때 있어서 세 가지를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룰북상의 규정집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야 된다는 네네. 그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바이글은 근접해 있었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는 장면에서의 손 움직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심이 맞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가 네. 뭐 빌트지의 그 기고하는 과거 그 주심 같은 경우도 이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그 주심도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오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거기다 이제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뭐 로이스도 후반전에 퇴장을 당했고 또 곧바로 볼프도 퇴장을 당했잖아요. 네네. 물론 그 두 개의 퇴장은 명백한 퇴장감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그가 샬케 선수들이 되게 거치게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브루크슈탈러라고 최전방 공격수가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은 그거에 있어서도 다 구두 경고만 하고 경고를 한 장도 안 줬어요. 그리고 샬케 선수들이 6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네. 키커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그가 퇴장이 있었어야 됐다. 일단 그 맥키니하고 칼리지우리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됐었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제 도르트문트 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짤들을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언뜻 보면 모를 수 있지만 저 FC 살케공사라고 써 있는 분은 주심입니다. 예. 네. 등번호 12번. 12번 12번째 선수라는 얘기죠. 예, 그가 츠바이어 주심이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이 츠바이어 주심이 그가 2005년에 호이저라는 주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베를린 그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츠바이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잠깐 6개월 정도 정지가 됐었다가 근데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다. 그래갖고 넘어갔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다시 파헤쳐가지고 옛날 사건까지 다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맨 오브 더 매치 츠바이어라고 또 써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팬들이 이런 이날 경기의 판정에 관해서 굉장히 좀 도르트문트 팬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바이어 주심이 직접 인터뷰로 이제 해명들을 했었거든요. 해명을 했는데, 뭐, 그가 하는 얘기로는 핸드볼 같은 경우는, 그가 지금 규정 자체가 워낙 빡빡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볼도 당연히 페널티킥이 맞았고, 네. 그리고 퇴장은 뭐 더 이상 말할 그 건덕지도 없고, 네. 이제 또 이제 그 인터뷰어가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샬케에서 퇴장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
나는 그 퇴장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판정이 이 경기 내내 뭐 어쨌든 옳았다라고 예. 주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어쨌건 파브르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페널티킥은 정말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올해 최악의 스캔들이다. 아, 예, 이렇게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비판을 했네요.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파브르 감독님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최악의 스캔들은 바이에른 뮌헨과 브레멘의 아니, 포칼이었다. 독일 축구협회에서 오심을 인정을 했잖아요. 이건 아직 오심을 인정 안 했습니다. 독일 네, 축구협회에서.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데스리가와 포칼에서 있었던 네. 오심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근데 오심하면 라리가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 라리가 보시면 눈이 한 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예.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라리가도 이제 VAR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아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35라운드, 아, 근데 VAR 얘기했잖아요. 네. 이 두 번 다 VAR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라리가도 이게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35라운드 네. 헤타페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였는데, 지금 라리가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세비야가 지로나한테 발목을 잡혔고, 발렌시아도 에이바르한테 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가까이 있는 헤타페가 소시에다드와 경기를 치렀는데, 여기서 1대2로 졌습니다. 졌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메 마타와 헤르니모 룰리의 이 접촉 과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건 페널티킥이 맞아요. 명백하게 접촉이 있었고 볼 빠진 다음에 걸렸는데, 예. 문제는 주심이 이거를 VAR을 확인을 하고도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예. 심지어 그거 퇴장감이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지에선.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고, 이걸로 이 판정으로 인해서 페페 보르달라스 이 헤타페 감독이 굉장히 거칠게 주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이 사후로 이 결과가 이제 오늘 날짜로 나왔는데, 이 향후 2경기 앞으로 이제 벤치 앉을 수가 없게 됐죠. 페페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금 그 헤타페는 4위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중인데 네. 예, 이렇게 감독이 벤치에 앉을 수 없으면은 상당히 안 그래도 일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이 안 좋은데 예. 그러니까 뭐 문제가 좀 많았죠. 이 소시에다드전에서 사실 무승부만 거뒀었더라도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와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 남은 2경기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그러니까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당장 이것만으로도 예. 특히 그 다음 주 경기가 지로나잖아요. 네. 지금 그 지로나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세비야를 잡는 그렇죠. 예, 이변을 연출을 했는데다가 어쨌건 그래도 헤타페 입장에서 그 남은 일정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게 지로나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 경기에서 보르달라스 감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로나가 사실 뭐 완전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로나가 지금 상승 가도를 좀 탄 가운데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결정은 헤타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건 라리가건 분데스리가건 이렇게 오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네. VAR을 도입하고도 오심들이 있고 결국 그냥 VAR 자체가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오프사이드 같은 명백한 게 아닌 이상에는 네. 그러니까 핸드볼이라던가 그러니까 주심의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판정들에서는 예. 결국 인간이 내리는 거다 보니까 VAR 과정을 거쳐도 개인 견해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사실. 도리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 과거에도 오심은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갈수록 오심 논란이 더 심해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중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TV로 보는 저희들은 진짜 아주 세세한 거를 보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VAR 화면 본다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화면을 봅니다. 네. 물론 그가 VAR 쪽 그거가 센터에서 그쪽은 큰 화면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기 때문에 주심이 내가 확인해 볼래 이래갖고 가면은 이 조그마한 화면으로 네. 보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오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VAR 판독관의 의견과 주심의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죠, 사실. 예.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서서 포칼 경기, 그리고 이 도르트문트와 샬케 리그 경기, 그리고 라리가 헤타페와 소시에다드 경기까지 저희가 이 판정 논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알아봤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좀 이제 VAR 거치면서 예, 뭐 발전해 나가길 바라야죠. 그렇죠. 발전해 나가길 바라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거 솔직히 말하면 핸드볼 반칙 규정 강화되는 거에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 왜냐면은 그러면 예전 유로 2000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유로 2000 때 그때가 이제 핸드볼을 강화했었을 때 손을 막 일부 맞추는 막 그런 모습들이 네. 있고 했어가지고 그게 우려돼서 저는 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형평성은 그렇죠. 예 확실히 생기니까. 확실히 그러니까요. 핸드볼이고 확실히 핸드볼이 아닌 경우가 또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 생각에도 나름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분데스리가 그리고 뭐 라리가에서 있었던 각종 오심 논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